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인덕터가 앞에서 우리가 저항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하면 교류에서는 저항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것은 교류에서 인덕터에 의해서 유도되는 저항 성분에 대한 그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터와 직류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류 저항은 이제 우리가 스칼라 양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몇 오hm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칼라 양으로. 또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직류 배터리 직류 전압의 연결을 인덕터를 연결을 하면 그 여기서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류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점점 전류값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요것은 단지 그 인덕터가 직류에서는 저항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저항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오음의 법칙이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덕터가 직류에서는 이런 저항 성분 R로 작용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이런 것들이 열도 나고 뭐 하죠. 교류로 되면 이걸 이와 같이 이제 직류 배터리가 아닌 교류 전원을 연결을 하면 이게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저항 단순히 순수 저항 R로 작용하는 게 아닌 어떤 다른 성질의 그 저항이 작용을 합니다. 인덕터가 이제 단순 그 우리 그 60Hz 전원 교류가 아닌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것들이 이제 주파수가 이제 낮다는 거는 아주 낮으면 뭐 점점 직류와 같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낮은 주파수에서는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일반 직류와 같이 막 흘러가는데 이것들이 주파수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어떤 그 흐르는 전류가 코일 양단 사이의 순시전의 변화를 따라서 문제가 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 교류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있다가 마이너스 있다가 또 이게 그 주파수 60Hz면 뭐 그 1초에 60번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 이게 이쪽으로 바뀌어서 얘가 이제 뭐 마이너스 플러스다 해도 이게 전자가 이동 이렇게 하면 전류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전류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전류가 꽉 저장이 되기 전에 또 이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극이 바뀌겠죠. 그죠? 바뀌면 이게 결국은 역기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 성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역방향으로 전류를 이제 끌어당기려고 한다. 이게 이제 바뀌면 그런 역기전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코일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주파수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코일의 그 전하 극성 반전이 막 되기 전에 충분한 전류를 흐름을 이제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코일 값은
큰 저항처럼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항 성분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을 이제 리액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저항 성분을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여기 말했듯이 코일의 교류에 대한 어떤 저항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을 한다.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똑같이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오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오음으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저항 값들은 0에서부터 어떤 그 주파수나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 저항 값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리액턴스와 어떤 주파수, 그 다음에 인덕턴스도 이제 관련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인덕턴스는 아직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주파수와 이제 왜냐하면 교류가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인덕턴스는 한번 코일이 이제 결정이 되면 감원 횟수나 이런 결정이 되면 이제 안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파수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턴스가 어떤 보통 리액턴스를 X라고 합니다. X. 유도성 리액턴스를 XL이라고 이제 정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때의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파이 FL 이렇게 합니다. 이 F는 주파수, 교류전원의 주파수고, 코일은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도 비례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인덕턴스 값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또 주파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 인덕턴스와 주파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칠 때 이제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증가해도 리액턴스가 증가하고, 아까 여기 이렇게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인덕턴스가 증가해도 유도성 리액턴스는 증가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례 관계가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정비례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면, 코일이 0.4 헨리죠. 인덕턴스를 갖고 있는 코일에 흐르는 교류 주파수가 60MHz라고 가정하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나? 유도성 리액턴스는 XL이죠. XL 2파이 FL이다. 그럼 뭐 2파이 여러분들 계산하고 F가 60Hz 쪽이죠. 60Hz 곱하기 0.4 헨리. 자,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151오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유도성 리액션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 공급 전원이 순수한 직류를 공급하는 배터리다. 직류죠. 그러면 언급한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나? 자, 이거 만약 이게 2파이 FL인데, 자, 순수한 직류면 어떻게 돼요? 직류는 주파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는 뭐 직류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주기가 주파수가 없죠. 요게 제로죠, 제로.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제로다. 순수한 직류다 하면은 이제 주파수가 제로고, 그래서 그 유도성 리액턴스는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13.3은 만약 코일이 5MHz이고, 그죠? 주파수죠. 100ohm의 유도성 리액션을 갖는다. 유도성 리액턴스가 요게 XL이네, 그죠? 요게 F고, 할 때 인덕턴스를 구하라.
L을 구하라 이거네, 그죠? 그건 뭐 여러분들 XL은 2파이 FL에서 L을 구하는 거니까 L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F의 XL, 그죠? 이건 뭐 100ohm이죠. 100ohm. 이게 100ohm이고 여기에 2파이 곱하기 5메가니까 메가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이게 뭐 마이크로 단위 정도의 인덕턴스 헨리죠. 헨리죠. 헨리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계산기를 자꾸 써서 실제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일 때면 내가 이걸 전부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풀어보라고 얘기를 계산기 눌러가지고 할 텐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얘기 못 하는데 여러분들 요 계산기로 전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중에 시험 볼 때 계산기 쓰는 것도 익숙해져야 여러분들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관련돼서 이게 이제 유독 RXL이 이제 일사분면이다. 이게 제목이 돼 있는 거는 뭐 책에 이렇게 좀 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죠? 복소수. 그러면 요게 그 x축이 저항 실수축이고 여기가 그 y축이 이제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축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패시턴스와 관련된 게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데 그거는 요 마이너스 쪽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임피던스라는 걸 뒤에서 좀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결국 G는 이제 우리가 R, J, X 이렇게 돼 있고 요 X는 XL 플러스 이제 XC 요게 이제 XL의 용량성 유도성이고 요게 용량성인데 그 요게 J죠. 요 J. 그 요쪽이 이 J입니다. 요게 J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이 이제 허수축. 그래서 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허수축의 플러스 쪽이죠, 그죠? 허수 쪽의 이쪽 플러스 쪽이고 저항 성분은 이게 이쪽 플러스 백 마이너스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쪽은 없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저항이 있는 성분의 그 복소 평면에서는 요 일사분면이 존재한다. 요 일사분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서 RXL 평면 이쪽이 이제 X가 R이고 Y가 XL 이런 평면에 요 일사분면에 요런 요 평면에 이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유독성 저항과 유독성 리액턴스는 요 일사분면에서 여기서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 임피던스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게 좀 미리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임피던스다 이렇게 되면 그 나중에 요게 임피던스가 이제 G 여기 G가 나오죠, 그죠? G. 그래서 원래 토탈 임피던스는 순수 저항의 X 리액턴스 요 X는 XL과 XC로 되어 있다. XL은 이게 유도성,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제 용량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임피던스라는 거는 뭐냐? 이 저항성 교류에서의 저항성분이에요. 저항성분을 나타내는 것을 G다. 요 R은 뭐 순수 저항이죠. 직류일 때. 그 다음에 요 X, 요 리액턴스는 교류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일 때에서는 순수 저항과 리액턴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저항 성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이게 이제 순수 저항은 R만 있죠. R만 있고 교류에서는 저항 성분이 R 그다음에 XL, XC 이 인덕터하고 이제 커패시터가 전부 다 저항 성분으로도 작용을 한다.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R과 이제 요 유도성 여기에 용량성 XC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C 성분은 없다. 저 커패시터 성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J라는 거는 이제 허수다 이거죠. 허수. 그죠?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인 J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요 J 연산할 때 JJ 하면 어떻게 돼요? JJ 곱하기 J 제곱이면 마이너스 1입니다. 1.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다음에 뭐 여기 되면 뭐 J 마이너스 J겠죠. 거기다 J 하나 더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1, 그다음에 J 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요 J 그 복수할 때 요 연산자 J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RXL의 예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일사분면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R과 XL은 일사분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순수 저항이 이제 ohm인 거를 여기서 표현하라. 그러면은 순수 저항이니까 이게 이제 저게 없는 거죠. 인덕터가 없죠. 없을 땐 제로죠, 그죠? 제로니까 순수 저항 5다. 여기를 나타내겠죠, 여기 그죠? 요 점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순수 유도성 저항은 없고 순수 저항은 없고 순수 유도성 리액턴스만 있다. 그러면 이제 3호 XL 3이 여기 있죠, 그죠? 요 점. 요거는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임피던스로 봤을 때는 여기 제로고 R이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 그다음 두 개가 다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 G 값이 R 플러스 J XL이죠. XL은 3이고 R은 2죠, 그죠? 여기는 뭐 XL이 1.5, XL이 여기 1.5고 R이 이제 4ohm인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RXL이 이게 앞에서 이게 완전히 요점 요 극한 값이죠. 완전히 XL 여기에 이제 존재하기가 이제 실제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하기는 왜 그러냐? 이게 모든 코일이 저항 성분이 아예 없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교류에 코일이 있고 교류 여기에 이제 이런 저항 성분이 이제 이런 원래 저항 이게 보통은 이제 이게 보통 할 때 저항이 있고 막 이렇게 이걸 뭐 이렇게 직렬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인덕터만 연결돼 있더라도 이 자체에 저항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모든 코일은 약간의 저항을 갖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보통 이게 원래 치면은 이제 이상적인 거는 제로 플러스 J에 요게 뭐 예를 들어 3이다. 그럼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XL이 3이다 이거죠. 요게 XL 3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실제는 이렇지 않다 이거. 여기에 제로가 아니고 약간의 저항이 존재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런 인덕터 끝에 전기 리드선이 있다 이거죠. 이 리드선도 약간의 어떤 그 저항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저항들도 이 저항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저항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에 리액턴스가 약간의 리액턴스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턴스 할 때 이런 전선에도 자장이 형성돼 가지고 인덕턴스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아주 여기 교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일반 저항도 이렇게 교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인덕턴스가 생겨서 L 값이 엄청 작겠죠, 그죠? 굉장히 이제 작은 값이지만 생기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전기 소자 끝에는 리드선이 있으므로 약간의 그 리액턴스는 존재한다. 그래서 순수한 그 저항이나 순수한 리액턴스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요런 여기 순수하게 이런 면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해도 조금씩이라도 옆에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이제 리액턴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들은 이거는 뭐 아까 공식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증가한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주파수가 증가한다. 리액턴스는 E파이 FL이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 증가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 위로 쑥 올라가겠죠, 그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리액트 증가 위로 쭉 이동하겠죠. 주파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동을 한다.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 시에 수직으로 상승한다. 주파수 감소하면 수직으로 하강하겠죠, 그죠? 똑같은 순수 저항이라고 치면 똑같은 저항 값이라고 하면 그렇게 변화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 벡터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항값과 리액턴스가 다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면 이와 같이 일사분면 평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벡터의 성분을 갖는다, 벡터. 그죠? 여기는 뭐 5 플러스 제로, J0, 4 플러스 J1.5, 그죠? 여기 1.5. 이렇게 벡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임피던스는 벡터다. 이거를 하세요. 임피던스가 없고 순수 저항했을 때는 여기만 존재하죠, 그죠? 요거는 뭐 스칼라죠. 이거 스칼라인데,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벡터는 요 각도들이 존재하고 갖는다. 자,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일사분면에서 나타낸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요런 4분의 1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존재하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요 길이가 뭐 1이다. 1인 뭐 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G는 이 반지름 1이니까 절대값이 요 취하면 이게 되겠죠. 그럼 2를 G 꼴 1일 때의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 것들이 요 반지름 아래 쫙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 플러스 1 플러스 이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다음에 요게 뭐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쭉 이렇게 생기겠죠. 요 4분의 1을 원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많은 이런 조합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제 전류가 전압에 뒤선다. 요거는 인덕터의 어떤 특성입니다. 특성. 인덕터는 전류가 전압에 뒤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세요. 이게 가끔 이제 시험도 나옵니다. 이 인덕터가. 그 이유는 이제 그 이게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뒤진다. 요 뒤에 보면 요게 이제 전압이죠. 요게 진한 게. 요 점선이 이제 전류입니다. 지금 요것보다 똑같은 사인판인데 당연히 이 진폭은 틀려지겠죠. 여기서 이만큼 늦이죠. 지연됐잖아요. 늦게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늦게 출발한다. 이게 지연이라고 그래. 뒤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쓰는데 얼마큼 뒤쓰느냐 이런 걸 이제 볼 때 순수한 유도성 리액턴스만 있다 그러면 90도 정도 뒤서게 됩니다. 요거는 저항이 없는 거죠. 실제는 90도가 안 되겠지만 왜냐면 순수한 순수 유도성 리액턴스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순수한 저항이 없고 순수한 유도성 리액턴스만 있다 하면은 요게 이제 위상이 90도 뒤진다. 순수한 리액턴스라는 건 이것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저항 성분은 없는 거죠. 저항의 소자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가진 유속성 리액턴스다. 예를 들면 이 저항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코일이 이렇게 인덕터가 있고 이게 이제 교류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저항이 이게 이제 R이 있고 여기에 XL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게 임피던스 이제 G 값이 R 플러스 JXL 이렇게 R도 존재하고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이때는 위상이 차이가 0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0에서 90도 사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R 성분이 점점 작으면 90도에 가까워지고 R 성분이 작아지는 거죠. R 성분이 커지면 R이 커지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지연이 요객이죠. 요 위상이 지연되는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좌표에서 직규좌표에서 요게 XL 요게 J가 들어가 있고 아까 앞에 순수한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을 때는 여기를 나타냅니다. 요 앞에 90도 딱 90도가 되는 거는 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점을. 요게 나중에 이제 이게 딱 90도잖아요. 그죠? 요게 나중에 이제 90도가 요 점이 90도니까 그래서 앞에는 요 90도고 그 다음에 저항과 인덕터가 다 있을 때는 요 사이에 일사원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요게 뒤에 순수 저항인데 요 내용들이 전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까 지금 이쪽이죠. 저항과 어떤 인덕터 같이 이렇게 직렬 연결됐을 때를 일사분면에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순수 저항 같은 경우는 이게 직류랑 똑같아요. 순수 저항이면 순수 저항만 있다. 교류 성분이 없는 거죠. 교류 성분. 그러니까 위상 지연이 제로죠, 그죠? 같죠. 동위상이죠. 지연이 없다. 이거는 이제 결국 아까 직규좌표 보면은 이게 R, XL 이 점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R 이 성분 전혀 없고 순수 저항만 있을 때 이거는 위상이 제로죠, 그죠? 여기 당연히 제로니까 제로죠. 여기만 존재하면 요 XL만 요거는 90도죠, 그죠?
요 사이에 존재하면 뭐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거는 앞에 두 성분이 다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순수 저항일 때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얼마나 그럼 D서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요게 이제 R과 요 인덕터 같이 다 했을 때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 D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의상 지연이 얼만큼 생기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도식적 계산 이렇게 어떤 도식적이라는 거는 어떤 뭐 이런 걸 그려서 실제 가지고 80 이게 예를 들면은 요게 그 저항이 840이다. 그럼 이걸 스케일을 쭉 해서 84를 그리고 680이다. 이 XL 했더니 요런 임피던스다 그러면 요거를 그려가지고 각도기로 딱 재면 요게 위상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각도로 재면 요 위상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세타를.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세타를 보통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세타를 구할 때 아크 탄젠트 아까 요쪽 성분 이거분의 이거죠. 밑변분의 높이 R분의 XL 이렇게 쉽게 구하는 게 있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R분의 그죠? R분의 XL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요 탄젠트를 아크 탄젠트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계산기 누르면 돼요. 요거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위상각 우리가 여러분들이 G는 R 플러스 J, XL, J 이렇게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 위상은 얼마냐? 세타를 R분의 XL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이 각을 알 수가 있어요. 꼭 그것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에 이런 어떤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각도기로 재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게 안 하죠.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크 탄젠트 이렇게 구한다. 자, 예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RL 회로에서 아까 RL 회로라는 건 이거예요. R이 있고 이건 이런 회로에서 이게 이제 교류에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이제 요게 XL이 685옴이고 요 R이 840이다. 위상각을 구하라. 위상각. 이거를 뭐 아까 각도기로 그려가지고 각도 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쉽게 아까 탄젠트에 R분의 R 얼마예요? R이 840 XL은 68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아크 탄젠트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면 이거 나와요.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 쓸 줄도 알아야 돼. 아크 탄젠트를 어떻게 하는지 계산기 여러분들 이렇게도 꼭 이런 거 연습을 통해서 했으면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항이 15옴이고 인덕턴스가 주어졌네. XL이 아니고 L이 주어진 거죠, 그죠? L 값이 이제 90 마이크로 헨리고 RL 회로가 이와 같은 회로가 있고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주파 동력화 가정하고 위상각을 구하라. 자, 우리가 이제 세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크 세타 R분의 XL이죠, 그죠? R은 얼마입니까? 15옴이죠, 그죠? 그럼 XL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XL은 어떻게 구해요? 2파이 FL. 그럼 2파이 곱하기 F가 얼마예요? F가 1메가 1 곱하기 1메가니까 10의 6승 헤르츠 곱하기 L 요 90이잖아요. L 그죠? L 헨리니까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헨리 마이크로니까 6승 마이너스 6승 이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걸 갖다가 엑셀에 집어넣고 여러분들 계산기로 쭉 눌러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연습도 할 겸.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주파수가 이제 10MHz로 증가했네. 1메가에서 그죠? 10kHz로 줄었구나. 1메가에서 10kHz로 줄었을 때 위상각을 구하라.
이 정보로부터 10kHz의 헤르 동작에서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줄면 이제 위상각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요거는 여기도 똑같죠. 요거 대신 1메가 대신 이제 10kg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죠? 요걸 거꾸로 넣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서 거꾸로 여기다 위상각을 쭉 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에 했던 그 위상각은 이게 한 89도가 나온다. 89도가 나오고 여기가 한 29도.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작아지면 위상각도 작아지죠. 결국 뭐냐면 위상각이 작아진다는 거는 XL이 작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당연히 작아지니까 XL이 작아지니까 위상각도 작아진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 요 주파수가 변해지면 요 XL 값이 위에서는 XL 값이 560 여기는 이제 XL이 565인가 565오hm 정도 되는데 밑에는 XL이 5.65 요 헤르츠 수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요게 메가에서 이제 요 킬로로 바꾼 요거만큼 줄어들고 그 주파수가 아까 앞에서 그래프 그릴 때 그랬잖아요. 주파수가 늘어나면 리액턴스도 거기에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 결국은 뭐 이게 또 작아지니까 결국 위상각도 작아진다. 위상각이 작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위상각이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위상각이 이렇게 작아졌다. 결국은 뭐예요?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XL에 비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작잖아요, 그죠? XL이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똑같은 이거에 비해서 이제 작아진 거죠, 그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유도승 리액턴스에 대해서는